여러분요, 문제요. 1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채권법 19번이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제 이거를 보시면요. 계약의 종류를 먼저 보시고요. 계약을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상계약이 있죠. 유상계약이 있고, 여기 무상계약이 있어요. 여러분, 유상은 뭐죠? 유상은 대가성이에요.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죠.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죠? 대금을 받죠?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죠? 등기를 해주죠. 이것을 뭐란다? 대가성이죠? 그것을 유상이라고 하고, 무상은 뭐죠? 주는데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쌍무는 뭐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고요. 편무는 뭐죠?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편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상계약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계약이고요. 무상계약은 편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언제요? 99%가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딱 있지, 하나가 유상이면서 편무인 것이 하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현상광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현상광고 때문에요. 원래 편무는 무상이고 무상은 편무인데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인데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런데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죠. 알겠죠? 이것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봐요.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지만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요. 무상계약에 뭐가 있어요? 사용대차. 사용대차하고 뭐가 있다? 증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우리가요 이제 여기 환매가 있기는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환매는 매매 속에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급이 있죠. 도급뿐만 아니고 뭐 되냐면 뭐죠? 도급, 그 다음에 조합계약, 근로계약, 여행계약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원칙이요. 원칙은 무상인데요. 당사자 합의로요 유상인 것이 있죠. 뭐다? 소비대차. 그 다음에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인데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종신정기금 이런 것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용대차하고 증여는 무상계약이야. 증여하고 유증하고 비교해야 돼. 유증은 단독행위죠. 증여는 계약이라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그냥 증여 이렇게 나와. 증여 그러면 여러분 뭐로 알아야 돼? 계약 이렇게 알아야 돼. 여기는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환매하고 임대차하고 도급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봐요. 여기요. 이 매매에는 또 뭐가 있는데 매매에는 여기요 담보책임 있죠. 매매에는 담보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계약금이 있죠. 계약금이 있고 담보책임하고 계약금.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죠. 근데 이 해제권은 유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에도 무상에도 해제권이 있기는 있어요. 해제권을 조심해야 돼. 알겠죠? 두 가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담보책임, 계약금, 해제권 또는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있죠. 우리 방금 했었는데 뭐가 있어? 위험 부담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할 우리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동시행 항변권 이 두 가지는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할 때는 쌍무계약에 한해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다. 편무계약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상계약에 있는 것 담보책임, 계약금, 해제권, 매매대금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해제권은 반드시 유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증여에도 있기는 있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소비대차 그러면 무이자예요. 알겠죠? 위임도 무상이 임의 원칙이고 무상 임치가 원칙인데 합의가 있으면 유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주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뭐다?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만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환매, 4번 도급, 5번은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라고 하면 무슨 계약이다? 편무죠.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응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이 매매에 관한 것들을 교환계약, 임대차, 도급계약에 준용을 해, 준용. 그래서 당연히 교환계약에서도 뭐가 있다? 담보책임이 있고, 계약금이 있고, 해지가 있고, 매매대금이 있고. 그래서 이 매매대금하고 교환해서 매매대금 뭐라 한다?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을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도 뭐가 있다? 담보책임 이런 것들이 있어, 임대차에도. 근데 임대차에서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왔다? 계약금이죠, 계약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임대차도 여러분, 임대차 계약에도 해약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보증금 5천에 월세 100이에요. 그러면 5천에 대한 500. 보증금으로 걸어 안 걸어? 아니, 계약금으로 걸어 안 걸어? 걸죠. 그래서 임대차에도 계약금 계약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임대차에도 계약금 계약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여기서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에는 위험부담, 동시항변권, 담보책임, 해제권이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 여기 무상편무, 유상쌍무, 현상광고 없다고 해봐. 현상광고 없으면 무상편무, 유상쌍무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계약이 원칙이다? 우리는 낙성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 낙성하고 반대가 되는 거 뭐다? 요물이죠. 요물계약은 뭐가 있다? 요물계약은 현, 대, 계, 보죠. 그래서 보가 뭐다? 보증금 계약, 계, 약금 계약, 대, 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죠. 현, 상, 광고, 이것을 요물이죠. 그래서 현상광고 봐봐.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현상광고는 유상, 편무, 요물. 요물스럽죠, 현상광고. 알겠죠? 자, 분류식이 뭐죠? 요식이죠. 요식은 뭐가 있어요? 요식은 특별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뭐가 있죠? 주로 가족법,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사망신고, 출생신고, 이런 것들은 다 요식이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 어음에서 방식, 법일에서 정관과 설립, 등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요식이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다 뭐다? 불요식이고 낙성이죠. 그래서 봐봐. 시험에 뭐가 나온다? 사용대차는 무상편무 낙성불요식. 알겠죠? 증여는 무상편무 낙성불요식. 매매는 유상쌍무 낙성불요식. 교환은 유상쌍무 낙성불요식. 임대차는 유상쌍무 낙성불요식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임대차는 유상편무다. 사용대차는 무상쌍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나오면 D를 읽지 말고 일단 무상하고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무상이죠. 그러니까 증여나 사용대차는 딱 증여, 사용대차 아니면 정답은 언제나 뭐냐? 교환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교환은 유상쌍무, 교환은 물건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낙성이 아니고 요물로 착각할 수 있어. 교환은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계약이다. 낭만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뭐가 있다? 주된 계약하고 뭐가 있어? 종된 계약이 있어. 종된 계약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 종된 뭐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어? 계약금 계약이 있어. 계약금 계약, 또 보증금 계약이 있어. 보증금, 또 환매 특약의 등기 있어. 환매. 알겠죠?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종된 계약은 뭐죠? 계약금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본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없어지는 거예요. 환매 특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본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 특약도 영향을 받아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고 지금부터 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요 계약의 종류 20번 한번 봐봐요. 자 20번 봤어요? 19번부터예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정확하게 또 19번 없는데? 자 19번 한번 볼까요? 자 19번이요 계약의 종류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소유가 경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임대차를 뭐라고 한다? 쌍무다. 이렇게 쌍무. 그래서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2번 중개계약. 재밌는 말이죠? 여기 봐봐. 지금 여기에 있는 계약 있죠? 여기에 있는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 있죠? 소비대차, 임대차. 이것을 뭔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우리 채권법은 15개가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 계약이. 나는 지금 강의하고 있죠? 강의 계약은 없어. 여러분 수강득죠? 수강계약이죠? 이런 건 없어. 하지만 여기는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15개가 있단 말이죠. 그 15개를 뭐라고 한다? 전형적인 계약이다, 전형계약이다, 또는 유명이라는 건 뭐죠?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있다. 알죠? 반대가 뭐죠? 비전형 계약이다, 비전형 무명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민법에는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우리 중개 계약 해 안 해? 하죠. 계약은 계약인데 중개 계약이 민법에는 없어. 그래서 그것을 무명이다 또는 비전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요 중개사법 가서 책을 한번 맨 앞에 펼쳐봐. 중개사법의 법적 성질을 해가지고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전형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 3번 예약은 언제나 채권이야. 언제나 예약은 채권이야. 물권계약으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언제나 채권이다. 전형계약 중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맞죠? 반대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인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현상강고 때문에. 그래서 5번 틀렸죠? 모든 유상은 뭐다? 쌍무다. 그러면 안 돼.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이렇게. 자, 20번 한번 볼까요? 정답 몇 번이다? 18번, 19번은? 5번. 자, 20번.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줄과 대가적 의미, 그것은 출연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유상과 무상은 유상, 서로 대가성이 있느냐? 유상, 대가성이 없느냐? 무상. 이렇게. 알겠죠? 2번 쌍무와 편무로 구별하는 것은 뭐다? 쌍무 계약에 한해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인정된다. 쌍무에 한해서 편무에 한하여 OX, X 이렇게. 3번 교환은 뭐다?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알겠죠? 4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료식이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요식행위는 특별 성립요건 몇 가지 안 되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 매매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21번 계약의 종류 부동산 교환은 뭐다? 무상, 편무, 유상, 편무, 낙성,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고. 계속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 계속적 줄고 계속적은 뭐가 계속적이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같은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고용계약 이런 것도 다 계속적이죠. 알겠죠? 1년씩 2년씩 이렇게 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일시적은 뭐다? 일시적. 반대로 봐. 일시적, 매매, 교환, 증여. 이것을 일시적이다 이렇게. 한번 계약하면 끝이죠. 그런데 고용계약은요, 고용하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1년, 2년 계속 사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임대차는 뭐다? 임대차는 계속적이죠. 한 번 계약하면 몇 년간 살아? 2년을 산잖아요. 알겠죠? 사용대차는요, 사용대차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무상, 편무, 쌍무 틀렸죠? 3번 계약금, 보증금은 뭐다? 요물은 뭐다? 현, 대, 계, 보. 그 다음에 4번 일방예약. 예약은 언제나 뭐다? 채권계약.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단독행위 틀렸죠? 단독행위는 뭐라고 한다? 일방행위. 일방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일방예약.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증여 있죠?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유상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 자요, 22번. 계약의 종류, 모든 편무. 여러분요, 우리는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이지만 편무가 모두 무상인 것은 아니다. 왜요? 현상광고는 편무이면서 뭐가 된다? 유상이 되는 것이니까. 2번 증여는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사용대차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2번 틀렸죠? 요식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교환이죠.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요물 틀렸죠? 요물은 현, 대, 개, 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만 뭐죠?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증여, 교환, 매매, 계약금, 임대차. 이것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이다. OX. X. 누구 때문에? 계약금. 계약금은 뭐다? 요물이다. 요물. 현대계보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모든 편무가 무상인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모든 무상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OX. O. 몇 번 정답은? 5번. 이렇게. 23번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 아닌 것, 무상이 아닌 것, 원칙적으로 무상이 아닌 것. 무상 뭐죠? 증여, 사용대차. 두 번째는요,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몇 번이다?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유상. 또는요, 여기는 뭐가 있다? 유상계약에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24번부터는요, 동시행 항변권인데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우리가 지금 이 계약의 종류는요, 의외로요, 의외로 시험이 많이 나왔어. 우리 시험에. 알겠죠?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지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별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이 뭐죠?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알겠죠? 남들은 다 맞춰가지고 10등 갔는데 혼자 틀면요, 점심 때 밥 뭐죠? 목구멍이 안 넘어가. 알겠죠? 1차 시험 치면은요, 1차 시험 딱 끝나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2차 공부 안 하고 거기서 1차 공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생각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 왜? 시험 뭐죠? 시험 칠 정도가 9월달 정도 되면 실력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린 거 다 헷갈려. 같이. 알겠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봐. 가만히 귀 쫑긋하게 들어봤는데, 아, 그게 3번, 나는 3번 찍었는데, 나도 고민했는데, 아, 저기서 4번 답 맞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제. 그게 답 틀렸는데, 둘이 얘기한 게 틀렸는데, 나는 3번 찍었는데 고민해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 책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아, 이제 큰일 났다. 아직도 나에게는 39책의 배가 남아있는데, 설령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부터는 헷갈려가지고, 정신 사나가지고, 이제부터요, 그 공법하고 중기사법 보는데 정신이 없어. 알겠죠? 제법부터인데 시험 보러 갈 때 기막이 좀 하고 가. 알겠죠? 쓸데없는 뭐죠? 그 지방 뉴스 듣지 마시고. 무슨 말이죠? 기막이 하고 듣지 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왜? 이미 시험 쳤는데, 이미 화살 지나갔는데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쳐다본 줄 뭐 하겠어요? 알겠죠? 그래도 남들이 보면, 여러분 보면요, 딱 보면 고민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남이 고민하면서 말하는 게 나도 똑같아. 근데 재수없게 세 개가 다 틀렸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짐에게는 37책의 배가 남아있다니까. 알겠죠? 아무 문제 없는데 세 개 다 틀리면 이제는 포기하죠. 갈까 말까. 알겠죠? 남편이 이따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갈 수도 없고. 알겠죠? 골치 아파.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24개 맞고 나는 29개 맞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 세 개 틀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말 많은 여자 옆에 앉지 마. 알겠죠? 시험 칠 때 아주 중요해. 됐죠? 자, 동시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을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동시항변권은 어디에 있다? 첫 번째 어디에 있어? 쌍무계약이 있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에 있는 것이 뭐다? 동시항변권하고 뭐다? 위험, 부담이 동시행 항변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동시항변권은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에는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죠. 이런 부수적 채무가 뭐죠? 협력 의무.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죠. 부수적 의무에는 동시행 항변권과 계약의 해제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미리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변권이란 말이 있죠. 항변권. 지금부터 항변권을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해야 한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갑이요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도 등기 서류를 받을 때까지 잔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거절한다. 그것을 뭐라 그래? 항변권이다. 봐봐. 자, 봐. 그러면
갑이 등기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잔금을 지급할 것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나는 거부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변권은 내가 줄 것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의무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항변권은 나도 줄 것 있어 알아 이 말이죠.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그런데 너 나한테 이거 받아가려면 내 거 받아가려면 너 뭘 가져와? 등기 서류 가져와. 그럼 내가 그때 줄게 이 말이죠. 너는 등기 서류 가져오지 않으면서 나한테 돈 달라 가져. 그럼 나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것을 뭐한다? 거부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권하고 형성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형성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하는 걸 형성권이다. 항변권은 같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가져올 때까지 내가 인도를 뭐 하는 것이다? 거절한다. 거절. 그것을 뭐라 한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요. 하나예요. 대가관계.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 돼야 돼. 쌍무계약.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변권은 쌍무계약이만 하나고요. 설령요. 쌍무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뭐를 할 수 있으면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면 그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니까요. 하나죠. 하나니까 뭐다?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항변권은 채권법이다 물권법이다?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건 특약으로. 그 다음에 이 별개라는 게 뭐다? 별개라는 게 뭐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이러면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락받은 경락인은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고요. 배당받은 채권자는 배당금을 반환해야죠. 그래서 배당받은 채권자는 배당금을 경락인한테 반환하고요. 등기를 경료받은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죠. 서로가 별개죠. 그래서 별개의 약정이다. 그래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그래서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그 다음에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에 또 하나 나온 것이 있긴 있어.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요. 권리금 있죠. 임대인의 잘못으로 권리금 있죠. 권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하고요.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차임연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서로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아니죠. 서로가 별개죠. 그것도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이 물건이 멸실이 됐어. 멸실된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이걸 질적 변경이죠.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물건이 돈으로 바뀐 거죠. 그때는 뭐가 있다?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이걸요. 이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기서 뭘 한다? 저당권 설정을 했다. 저당권 등기가 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아니다? 우리가요. 채권이 무슨 권리고? 주된 권리고. 주된. 알겠죠? 저당권이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이 말이죠. 여기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하고는 동시 이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채권을 담보한다는 말이죠. 담보. 이 말이 나오면 절대로 동시 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면 먼저 돈을 갚고 나서 나중에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죠. 매매예요. 이런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설령 이 매매에서 이것이 미등기다. 미등기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해야 돼. 알겠죠? 뭐가 있다?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요. 잔금 날짜인데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럼 동시이행 관계일 때는 만약에 을은요, 갑이 2월 1일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잔금이 있든 없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동시이행이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시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여기서 부가가치세 또는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만약에 을이 자기가 스스로 부담한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한다? 등기와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잔금 플러스 양도소득세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는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을 잡았다, 가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담보란 말이 있으면. 여기는 담보가 아니고 매매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건물에 뭐가 있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다. 압류 또는 뭐가 있다? 가압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있더라, 이 건물에.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것을 을이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등기만 해주면 안 되죠. 이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갑이 뭐라고?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의 건물에 갑이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이 갑하고,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있으면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봐봐,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이행. 동시이행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이요 등기를 해주면서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을은 잔금의 지급을 뭐 한다? 거절할 수 있다. 그걸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거나 압류당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을 변제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갑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우리는 원래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판례는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 의무도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 그러니까 등기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판례. 이것도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지금 만약에 아까 내가 미등기죠? 미등기 건물, 이 건물이 미등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갑이 을한테 잔금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기한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냐? 2번이다. 건물의 멸실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됐죠? 그것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요, 매매를 했는데, 매매,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을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 이렇게요. 우리는 뭐가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불안의 항변권이 있죠. 불안의 항변권이 있고요. 불안의 항변권.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봐봐. 선이행으로 중도금이 있어. 중도금 지금. 그 다음에 이행기죠. 이행기에 뭐가 있어? 잔대금이 있어. 잔금. 알겠죠? 이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그런데 잔금은요,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행이 아니고 동시행이죠. 알겠죠? 그럼 이건 동시행이 아니죠? 동시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고. 아니. 채무 불행이죠?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주면 채무 불행이고, 여기는 동시행은 채무 불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등기를 주지 않으면 나도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고. 채무 불행이 아니고, 알겠죠? 채무 불행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있으면 뭐란다? 지연이자, 지연배상, 손해배상이죠. 그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동시행이니까 채무불행이 아니죠.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여기요, 지연이자를 낸다 안 낸다? 지연이자가 아니고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동시행이 아닌 것은 채무불행이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3단계죠 3단계. 알겠죠? 동시행이 아니다, 채무불행이다, 해제한다. 동시행이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채무불행은 다른 말로 이행지체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해. 채무불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런 것이 있지만, 알겠죠? 채무불행은 이행지체, 채무불행이 아니면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동시행일 때는 계약을 해제를 못해요. 그런데 동시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해제하고 싶어. 해제하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를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 다시, 동시행이면 채무불행이 아니죠. 해제를 못해. 해제를 하고 싶어. 해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가 되면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행이죠. 동시이행이다. 동시행이면 당연히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면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한다? 상계할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채권?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못해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변제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이행기? 그럼 이행기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돼. 그래서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나중에 해제권 할 때 똑같이 나온다. 동시이행이면 해제를 못하는데 동시행이 아니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동시행일 때 항상 해제나 경매를 하려면, 동시행은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해제나 경매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행일 때 해제나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항상. 알겠죠? 동시행일 때만 이 말이 나온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세 번째는요,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수령지체. 자, 수령지체요. 자, 여기서 수령지체 중, 자, 수령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계속. 그 다음에 한 번 이행 제공을 한다. 이 말이죠. 한 번 이행 제공했다. 한 번이란 말은 다시 했다, 안 했다? 다시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과거에 한 번 이런 말 똑같은 말이죠. 과거에 한 번,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 제공을 계속하면 항변권은 뭐한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여기는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령지체는 또 어디서 한번 나오죠? 수령지체 우리 시험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언제? 위험부담. 위험부담에서 수령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되죠? 그래도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때 수령지체 이렇게. 그래서 수령지체는 여기서 키워드가 뭐다? 이행제공을 계속했느냐, 계속 한 번 제공했느냐 이 말이죠. 수령지체일 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제 법조문이요. 법조문에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 법조문에. 야, 그럼 뭐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 다른 거는 뭐 이것저것 다 필요가 없고 뭐만 보면 되냐? 뭐죠? 전세권하고요.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만 보면 돼. 가등기 담보. 전세권하고 가등기 담보.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전세권은요. 전세권을 뭐라고 해야 될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분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요. 전세권자는 뭐죠? 설정자한테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그다음에 말소 서류죠. 말소 서류를 제공하죠. 이 두 가지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제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 갑은요, 전세권자 을이 목적물은 인도했으나 말소 서류를 주지 않으면, 말소 서류를 주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중요하고, 가등기 담보는 청산 절차가 종료돼요.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죠.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청산기간이 끝나. 그럼 여기서는 뭐를 지급해야 돼요? 청산금을 지급해야죠. 청산금. 그럼 이쪽은 뭘 한다? 이쪽에서는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 서류하고 목적물의 인도. 이것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청산금의 지급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서류 제공과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조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를 봐, 판례에 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요, 요즘 문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요,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이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을 다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무슨 의무? 반환 의무.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판례는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은 동시이행인데 판례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요,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공유 관계가 뭐가 된다? 해소되죠. 해소되면 무슨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행이다. 이게 최근에 연속 2번이나 3번인가 나왔죠. 지분 이전 등기 이렇게.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뭐가 있다? 임대차죠.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에서요, 임대차는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반환하고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런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먼저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동시행이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 민법 621조 민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죠. 임차권 등기. 민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 보증금 반환하고 뭐하고 임차권 등기죠. 등기 말소 등기 서류 말소 등기 서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보증금 반환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 여기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는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법 621조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잖아요. 이때는 등기가 됐으니까 전세권하고 똑같아. 목적물에 인도만 하면 안 돼. 인도만 하면 안 되고 뭐까지 줘야 돼?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까지 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세금 대신에 여기는 뭐다? 임대차니까 보증금이라고 그래. 똑같아. 알겠죠? 똑같으니까요. 등기 명령의 경우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우리가 채권의 변제, 채권의 변제,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는 뭐다? 동시이행. 그런데요,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음의 반환과 그 다음에 기본 채권, 원인 채권의 변제, 어음의 반환과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위임 있죠, 위임의 경우는 대리권하고 똑같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를 청구해야 돼. 그래서 위임에서 보수 청구죠? 보수 청구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임은 먼저 일을 끝내고 돈을 달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7번은요, 도급이죠? 도급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돼. 도급에서는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란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여기 밑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여기 채권의 변제, 책을 해놨죠? 변제하고 영수증 동시행,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요,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죠? 구분 소유적 공유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이전 등기, 이게 지금 책으로 잘 나왔죠?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이 아니죠?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죠? 등기? 그럼 전세권 등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의 인도만 하면 안 되죠? 등기 말소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보증금 반환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법조문에요, 전세권의 경우는 어때요?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동시행이죠. 가등기 담보에서는 청산금의 제급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서류 제공 및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우리가 수령지체죠. 수령지체 중에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됐다. 계속 동시행이 있어 없어? 없지만 한 번 제공하면 동시행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요, 우리가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선이행해야 되는데 선이행하지 않다가 잔금 날짜가 도래하죠. 이행기.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시이행. 우리가 동시이행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동시이행일 때 해지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만약에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말소하고 매매 대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물건이 인도하기로 했는데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멸실돼서 이행불능이 되죠.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별개의 약정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합의로 동시이행이 될 수 있다. 특히 경매가 무효가 되면, 경매가 무효,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매매에서 저당권이 있다는 말하고 채권을 담보한단 말이야. 채권을 담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자,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나요? 1번. 매매계약이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러면요, 반환 의무죠? 반환 의무는 무효 취소 해제. 딱 암기해.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의무, 이렇게. 2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무슨 관계? 동시에. 여기 지금 임차권 등기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3번.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증서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동시행이다? 영수증이 동시행이다. 영수증 교부. 이렇게.
4번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죠. 그럼 무슨 관계?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5번 가등기담보죠.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우선 물권하고 채권은 그냥 뭐 하면 되냐? 결론을 명확하게 암기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24번의 정답 몇 번? 3번, 25번. 채무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반영했죠? 어음의 반응. 그러면 채무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 반환 동그라미.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자, 2번은요. 변제하고 영수증.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죠? 영수증 교부는 뭐다? 동시이행이죠. 2번은 동시이행. 1번, 2번은. 3번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은 뭐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4번 전세가 종료되죠. 전세권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렇게. 자, 5번요.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인데요. 이때 임차권 등기 말소는 참 애매한데, 그래서 여러분요, 임차인의 여기 임차인의 그 앞에다 좀 써봐. 정확하게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말소죠. 그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요. 민법 써봐. 옆에다가 써. 뭐라고 쓰냐면 민법 621조에 의한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지금 문제가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621조가 나온 적은 없어. 그런데 보통 임차권 등기 그러면은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동시행한별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죠? 동시행한별권 인정되지 않는 건 뭐다? 무슨 계약이다? 동시행한별권 줄거야 되겠죠? 쌍무계약. 쌍무. 뭐는 안 된다? 편무는 안 되죠. 편무는 뭐가 편무다? 증여, 사용대차. 거기다가 증여, 옆에다가 사용대차. 4번이 정답이잖아요. 또 뭐다? 무이자 소비대차.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무상이죠. 무상 편무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증여죠. 정답이죠. 자, 27번 동시행한별권이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거 찾아야 되죠. 자, 봐봐.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이죠. 위임은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이죠. 임치 원칙적으로 무상이죠. 사용대차 무상이죠. 뭐가 있다? 환매. 알겠죠? 자, 28번 틀린 것은요.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줄과 별개의 약정. 이런 별개의 약정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과 채무하는 특약이 있다. 특약으로 말할 수 있다. 동시행을 인정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니까 여기 별개의 약정 동시행이 아니지만 특약으로 말할 수 있다.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기 줄고 이행기 이퀄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이행이니까 채무 불행이 아니고 이행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대로 채권 양도 아까 하나 빠졌네요. 채권 양도 줄고 채권 양도도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양도가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그래서 채권이 양도된단 말은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채권자가 A에서 B로 바뀔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채권량도 줄고 맨 끝에 존속한다 이렇게. 4번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이죠. 불능돼서 그것이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로. 인도가 손해배상 채무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것이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났어. 지문으로. 동시이행. 그래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경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5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여러분 봐봐. 무슨 의무도? 인도. 원래는 뭐다? 등기 의무와 잔금이 동시행이죠. 그런데 등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인도까지도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29번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 매매 줄거봐.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있는 상태로 등기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번 부동산 또 매매네. 매매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부담 줄고 그럼 매수인은 잔금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네. 매매인데 근저당권 줄고 매매인데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은 동시행이다. 4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에 줄고 변제기 도래. 선이행 의무 줄긋고 변제기 도래. 우리가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이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야지. 변제기는 뭐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있지 않다 틀렸죠?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줄고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줄궜어요. 그래서 신용불안 점 찍고 재산 상태의 악화. 신용불안 재산 상태의 악화.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틀린 것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는 반대 채무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지금요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죠. 이행기 도래 줄고 그러면 그때 항변권이죠.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안 해도 당연히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맨 끝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을 당연효라고 얘기해. 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히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2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 빠진 수령지체. 여러분 수령지체 그러면 딱 항변권에서 수령지체. 우리가 위험부담에서 수령지체 두 가지가 있죠. 수령지체라는 말이 딱 나오면 항변권에서 계속 제공했냐? 계속 항변권 소멸. 계속 제공이 아니다. 한 번 제공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수령지체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해. 그러면 계속이다 한 번이다. 한 번이죠. 계속 제공 없이잖아요. 다시 제공 없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죠.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매매계약의 취소 동그라미 필요 없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 줄고
매수인 그러면 매매죠. 매매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죠. 그래서 매수인의 양도세 플러스 매매 대금이 등기 서류 제공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래서 양도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등기가 동시행이다. 5번은요, 재밌는 말이죠. 담보 목적의 가등기네. 담보 목적. 담보란 말이 나오면 피담보 채권하고는 절대로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뭐를 먼저 한다? 변제를 먼저. 담보는 종된 권리, 채권은 주된 권리다. 담보란 말이 나온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알겠죠? 이런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저당권, 근저당권인데 매매가 나온다. 매매. 그러면 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저당권 등기하고 변제란 말이 나온다. 변제, 매매 가지고 변제.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31번 옳은 것은 배고파. 1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에서 인정되고. 그래서 틀렸죠? 편무계약 인정되고 틀렸죠? 쌍무계약에서 인정된다. 반대로 돼 있죠? 1번 틀렸고. 2번 항변권을 배제하기로. 배제. 당사자의 특약. 우리 지금 무슨 법이다?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효이다. 이렇게. 2번 틀렸죠? 우리가 쌍무계약이 갖는 줄곧 존속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을 뭐라 한다?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해. 위험부담. 건물이 멸실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돼서 갑이 을한테 등기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존속상의 결련성이고요. 동시행 항변권 줄고, 항변권은 이행상의 결련성. 이행. 지금 갑이 등기를 해주지 않아. 이행하지 않아. 그럼 내가 잔금을 이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행상의 결련성을 동시행 항변권. 존속상의 결련성, 즉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존속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잔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존속상의 결련성, 위험부담. 그 다음에 이행상,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아. 등기해주지 않는데 나는 내 채무 있죠. 내 채무 잔금을 이행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존속상의 결련성은 뭐? 위험부담. 이행상의 결련성은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자, 4번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했죠. 무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을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죠?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 줄고. 일단 경매가 무효 그러면 별개의 약정. 일단 별개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다시 경매가 무효, 별개의 약정, 항변권 없다. 암기했나요? 자, 그럼 봐봐. 경매가 무효죠. 무효가 되면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은 서로가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봐봐. 여기가 갑의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병이 지금 누구예요? 경락인이죠? 경락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있으면 경매가 됐으면 이 사람이 뭘 받았어? 배당금 받았겠죠? 경매가 됐으면 이 사람은 등기를 가져갔겠죠. 그런데 경매가 지금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가 됐으니까 경락인은 등기 말소해서 갑한테 반환해야 되고, 이 사람은 배당금을 병한테 반환해야 되잖아요. 같아 틀려 서로가 다르죠. 이걸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무효가 됐다, 별개다, 항변권이 없다. 다시 한번 뭐라고? 경매가 무효, 별개, 항변권이 없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매가 무효다, 낙찰자, 경락인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가 뭐죠? 채권자죠. 채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별개의 약정이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32번.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 딱 줄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알겠죠? 별개의 약정 아니야. 특약 그러면 된다. 별개의 약정이 뭐다? 경매가 무효. 아시겠죠?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뭐라고? 매매가 중요해. 그런데 거기에 저당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잔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쌍무계약에서 선이행 의무자 줄고 선이행 의무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이죠. 중도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에 뭐죠? 이행기가 도래하죠. 이행기보다 잔금 날짜가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채무가 뭐에 도달했다? 줄고 이행기에 도달. 이행기? 그러면은 동시이행이다.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잔금 날짜가 도래했다.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4번 틀렸죠? 5번.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줄고 수령지체. 수령지체란 말이 나오면 딱 두 가지다. 계속 제공이냐 한 번 제공이냐. 지금 수령지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다. 왜 한 번이다? 다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만 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속 제공하면 소멸하고 한 번 제공하면 소멸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는 다시 제공하지 않고 이퀄 한 번만 제공 이 말이죠.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행사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 4번이요? 3번 다시 읽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죠.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저당권 말소는 동시이행이죠. 3번 틀렸네. 4번. 매매 쌍무계약에서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달했네.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4번이네. 알겠죠? 자, 33번 틀린 것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2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 동시행이죠. 그러면 동시이행에서 이행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동시행이죠?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이건 아니네요. 그냥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당연요. 당연요는 이행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다시 봐봐. 여기 동시이행 줄고 동시이행 이퀄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이 없죠? 이퀄 이행 지체 X.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 그래서 동시행이 있으면 상대방이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동시행, 매매계약이 동시행이죠?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 틀렸네. 3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이 받아들였다. 항변권 행사 줄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 자, 봐봐. 우리가 소송이죠. 자, 소송에서 항변권 행사. 항변을 했느냐 안 했냐? 했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하고, 하지 않았다. 피고 전부 패소 판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항변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소송에서 항변이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졌단 말은 항변을 했다 이 말이죠. 항변을 하게 되면 무슨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 줄고, 급부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이행 판결 이렇게.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존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항변권에 기하여 줄고 적법이죠. 우린 봐봐.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안 되는데 되는 경우 두 가지.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 유치권. 또 하나는 뭐다? 항변권.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죠.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면 적법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점유? 적법 점유 이렇게. 적법 점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불법 점유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유치권과 항변권은 뭐 할 수 있다? 병존. 왜요? 유치권 줄고 물권 그 다음에 점유를 하죠. 항변권은요 채권인데 점유를 안 해도 돼. 우린 봐봐. 두 사람이 똑같이 점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둘 다 점유한다 그러면 병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점유할 수 있고, 항변권은 채권인데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 상환 여기 봐봐. 3번에다 좀 써봐. 3번 맨 끝에다가 항변하지 않으면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전부 패소.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33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그래서 2번 이렇게. 알겠죠? 2번. 자요 34번이요? 35번까지 있나요? 아, 오케이. 34번이요. 동시행관계가 있는 것. 미등기 건물 줄고. 이런 미등기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미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잠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2번 채권자의 채권 증서하고 변제하고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동시이행이다? 영수증이 동시이행. 영수증. 3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 협력할 의무 부수적 의무죠. 부수적 의무는 두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 해제 안 된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동시행이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부수적 의무는 종된 의무. 부수적 의무는 그것은 주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4번 위임. 위임은 뭐라고 써? 대리권이죠. 위임은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보수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위임은 동시행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요.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담보 목적 줄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양도 담보라고 그래. 몇 번 얘기했어? 담보라는 말이 있으면 채무 변제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매매란 말이 있다. 매매. 그러면 그때는 담보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잠금하고 동시행 이렇게 됐는데, 매매라는 말이 없이 담보란 말이 나왔다. 그 다음에 채무 변제다. 그러면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자, 마지막에 동시행 항변권은요 변론주의예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항변권은 계약법, 채권법이죠.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도급이죠.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동시행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없지만 도급에서는 동시이행이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보수지급은 동시행이다.
유치권. 유치권 아까 말했죠? 물권이죠. 물권인데 점유를 해. 항변권은 채권인데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이행 거절 권능이고요. 4번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직접 이전을 해줬어. 봐봐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이전을 해줬어. 알겠죠? 그런 경우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원래 여러분요.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새로운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신규 임차인. 그럼 뭐냐면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는데 원래 이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갑하고 계약을 새롭게 하니까 키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한테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갑이 임차인한테 뭐라고 하냐? 구 임차인 이제 나갈 사람이죠? 나갈 사람한테 뭐라 하면 당신이 병한테 키 좀 달라고. 그러니까 갑의 승낙을 받아서 키를 병한테 줬어. 그 말은 물건을 인도했다 이 말이죠. 인도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을은 뭐만 받으면 돼? 보증금 받으면 되죠. 근데 갑자기 갑이 돌변해서 너 나한테 물건을 반환하면 내가 줄게. 이미 줬는데. 누구의 승낙으로? 임대인의 승낙으로 물건 줬잖아요. 넘겨줬잖아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로 줘야 돼?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알겠죠? 다시 한번 봐봐. 종전 임차인이 을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인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에게 목적물을 직접 이전해 줬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그러면 임차인은 옛날 임차인은 이제 뭘 받으면 돼? 보증금. 그런데요,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목적물을 이행을 해야지, 반환해야지 준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동시행 항변을 동시이행이 할 것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알겠죠? 원래는 뭐죠?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인데 이미 목적물을 반환했죠. 임대인한테. 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임대인에게 줄 것을 신규 임차인한테 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아시겠죠? 5번 매매 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수인의 등기부상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재밌는 말이죠? 봐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이 남의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임차인이나 또는 매수인은 물건이 남의 것이니까 내가 나중에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 몰라? 알죠? 여기까지.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것을 말한다. 불안하다 이 말 아니에요. 판 사람은 갑인데 집주인은 을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잔금을 주려고 했더니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잔금 주면은 집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등기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나 불안하다 떨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불안의 항변권. 알겠죠? 그랬을 때 매수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떨고 있죠? 최민수.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 한다? 잔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게 지금 4번하고 5번은 최근에 나온 국가고시 나왔던 지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근에 나온 거. 됐죠? 그래서 여기요 항변권인데 여러분 지금 항변권을 딱 보면은 양은 되게 많아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요. 항상 이 틀에서 벗어난 것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지금 판례이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서 한번 읽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할 때 위험부담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냐?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어. 만약에 공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돼가지고 필기가 잘 된 사람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문제를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죠? 그런데 잘 이게요 항변권이 나오면 잘 틀린다거나 위험부담이 나오면 잘 틀린다 그러면은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암기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약집을 보러 가지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요약집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약집 있죠? 요약집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갑성민법 요약집 있죠? 그 요약집을 풀어보는 것이
딱 한번 보면 눈으로 스킵하면 돼. 그러니까 요약집을 보고 문제 보지 말고 문제를 보고 요약집을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